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고요. 오늘은 딱 저 188페이지만 할 거야. 멀리 안 나갑니다. 멀리 안 나가고요. 네? 자, 그럼 오늘 188페이지만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핵심 키워드 주제가 뭐야? 뭐에 대해서 배운다 했죠? 세계대전. 그렇죠.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에서도 우리 오늘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즉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사회가, 국제사회가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발발이란 말은요, 시작됐다, 뭔가 일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의 배경,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생기게 된 사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8페이지만 할 거고요. 여러분들 시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88페이지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먼저 핵심 단어들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뭐? 삼국동맹은 본 수업에 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체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체결. 두 번째. 범 슬라브주의. 범 슬라브주의는 세트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범 게르만주의. 네 번째.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반도 하나 나오죠? 발칸반도 알아? 네. 거짓말. 이 4개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일단 체결이라는 것은 뭔가 계약이라든지 일이 완료됐다, 뭔가 시작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체결, 우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계약이 됐다, 이게 체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계약이라든지 무슨 일이 같은 게 체결됐다, 약속이 체결됐다,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범 슬라브주와 범 게르만주의는 좀 중요한데, 어이구, 부러져 버렸네요. 범 슬라브, 범 게르만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돼요. 범 슬라브주의, 범 게르만주의. 그래서 일단 슬라브와 게르만 그리고 범이라는 뜻부터 볼 텐데, 범은요 넓게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게. 그 다음에 게르만과 슬라브는요 민족의 이름입니다.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슬라브족은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요 러시아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TV에 자주 나오는 러시아 사람이 한 명 있죠. 푸틴 대통령. 전형적으로 약간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은요 여러분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게르만. 그렇죠. 독일입니다. 게르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쩔먼. 그래서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로 하얀 피부, 파란 눈, 그 다음에 밝은 색깔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알 수는 있잖아. 정확하게 구분은 못해도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조금 다르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푸틴 대통령 봤을 때랑 다른 백인들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봤을 때 약간 둘 다 백인인데 살짝 느낌이 다르네? 이런 생각 드시죠? 물론 구분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 가능할까? 아니지. 무조건 다 차이니즈야. 동남아 사람 보고 구분 가능할까? 왜 그걸 구분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차이니즈일 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분이 쉽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구분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100명 딱 데려다 놓고 100명씩 데려다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은 구분할 겁니다. 그죠? 미묘하게 다르잖아. 우리 미묘한 그 차이를 구분하는데 서양인들 봤을 때는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저 사람들 보고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냥 저런 민족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특이점이 있는 사람들 있죠. 선생님처럼 조금 이국적으로 생긴 사람들. 그 이국적으로 하는 것은 왜 웃어요?
이국적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뜯어 쓰기도 하지만 뭐 선생님은 이제 그 외국인 오해를 종종 받아요. 종종 어느 나라 사람으로 종종 오해를 받냐면 베트남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좀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중국인은 아니고요. 한국 유학 와서 한국물을 조금 먹은 중국인. 그래서 막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면 중국말로 나한테 말 시키는 경우 또는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네 사람인 줄 아는 정도? 이 정도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충격 먹었던 거는 선생님이 그 마라탕을 좋아해서 사장님이 중국인인 마라탕집을 한번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거기 사장님이 나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것도 중국어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연변 분이셨나 봐요. 조선족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약간 조선족 말투를 하길래 저 한국 사람인데요. 이랬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중국인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베트남도 선생님 예전에 친구들과 베트남에 놀러를 갔어요. 베트남 놀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하고 이제 단체 여행이니까 단체로 이제 어딘가 이동하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내 친구들과 쌤 친구들과 옆에 있는 아저씨와 대화를 하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물어보니까 야, 자네 당신들 가이드 한국말 너무 잘한다. 우린 가이드가 없는데. 아니고 누구냐 했더니 나보고 나를 현지 베트남 가이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약간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 그냥 농담이고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외모적으로 구분하려기보다는 그냥 이런 민족들이 있구나, 인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 어떤 나라를 이루고 사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브는 어디? 러시아. 그 다음에 게르만은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칸 반도는요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지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189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이탈리아 정도는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탈리아. 왜냐면 한가운데쯤 있거든요. 이탈리아가 여기입니다. 이 파란 초록색이 이탈리아예요. 그럼 보시면 그리스가 있는 이렇게 크게 반도가 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반도라고 합니다. 모를까봐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뭐야? 그지 섬. 삼면이면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칸 반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크게 둘러싸여 있는 곳을 우리는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익으셔야 돼요. 잘. 큰 지역 여기를 발칸 반도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다른 별명으로는 유럽의 화약고라고도 부른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여기 발칸반도에는 슬라브족이 정말 슬라브인이 정말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이 배경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과서 188페이지 위에서 5줄 동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배경 보시면 교과서 보시면 19세기 후반 유럽의 열강은 강력한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국주의 팽창을 계속하면서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9세기라고 했어. 19세기 언제야? 19세기가 몇 년도? 1800. 왜 60년입니까? 1801년부터 1900까지가 19세기입니다. 그럼 19세기 후반이라는 건 1800년대 후반, 즉 1870, 80, 90년대쯤을 우리는 19세기 후반이라고 합니다. 이 19세기 후반에 서구 열강들이 뭐 했다고? 제국주의에 팽창을 하면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달이나? 그지, 식민지 확보에 혈안이 되는 거야. 어떻게든 식민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겠지. 왜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했어? 왜? 식민지를 팔아버려? 식민지가 곧 돈입니다. 식민지가 곧 부고 돈입니다. 좀이라도 더 많은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많아야 했어요. 식민지가 어떤 기능을 했냐 하면 1학기 때 다 가르쳐 드렸는데 처음 듣는 듯한 눈빛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식민지에서 싸게 원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물건을 비싸게 다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원료 공급 시장, 원료 소비 시장으로서의 이용을 했었지.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팔려면 식민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이때 가장 잘 나갔던, 꽤 많이 잘 나갔던 나라 대표적으로 영국이죠.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과 거의 맞닥뜨렸던, 아프리카에서 맞닥뜨렸던 나라가 있죠. 프랑스도 있고요. 프랑스. 그래서 횡이냐 종이냐 이렇게 하면서 파쇼다 사건 같은 사건도 터지기도 했었죠. 독일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당시 독일 1800년대 후반에 통일했던 독일은 아직이죠. 그때 독일은 철혈의 재상 누구? 그렇지,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시킵니다. 통일시키고요. 황제한테 이렇게 말하죠. 황제시여, 우리는 존버해야 합니다. 어디서? 이 대륙에서. 우리가 외부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되면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견제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존버해야 됩니다. 존버하면서 어떻게? 힘을 키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의 실패? 성공합니다. 독일이 많이 힘이 강력해져요.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살아갔던 젊은이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하나 드링킹하죠. 세게. 뭘 드링킹해? 맥주 말고요. 국뽕을 드링킹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서술형에 이렇게 나오시면 존버, 국뽕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국뽕을 딱 드링킹해버려. 야, 우리 대단한 독일, 위대한 독일, 우리도 영국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가 프랑스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도 해외 식민지 가질 수 있고요. 우리도 나가서 많은 식민지들,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외 팽창 정책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게 되죠. 그 당시 그러면서 황제가 바뀝니다. 황제도 외부 확장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비스마르크가 황제씨야, 아니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존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뀐 그 황제가 비스마르크를 잘라버려. 뭘 잘라? 해고시킨다고요. 해고. 왜 죽입니까? 사람을. 해고시키고 해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정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3C 정책 같은 게 있는 거고요. 독일의 3B 정책 같은 게 나오는 거죠. 3C는요, 여러분들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까지.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3C 정책이었죠. 그래서 독일은요,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3B 정책을 폈고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견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친구들을 모아요. 삼국, 이 친구도 삼국, 뭘 모아? 삼국, 여러분들 188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나와요. 삼국 협상. 여기는 삼국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여기는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까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으니까 보고 쓰시던지 선생님 말해준 거 보고 쓰셔야지. 그대로 선생님처럼 도고 있으시면 나중에 무슨 오이는 무슨 오이야 찾으시면 안 돼요. 풀네임 쓰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쓰셔야 되지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모인 삼국협상,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모인 삼국동맹, 이 단체들이 이것들은 이제 서로 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19세기 후반 국제 정세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름 차이입니다. 얘들이 모이는 거는 삼국 협상이라고 애들은 삼국 동맹. 셋이 어차피 세 나라가 함께 뭉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발입니다. 발발. 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됐느냐라는 걸 볼 건데 중요하니까 이거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때 터진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사라예보라는 게 뭐냐면 도시 이름이에요. 보스니아의 수도입니다. 보스니아의 수도고요. 보스니아에는요 슬라브족이 많이 살고 있어요. 슬라브인이. 일단 기본 배경 일단 깔고 가실게요. 교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발칸반도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여 긴장이 고조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 발칸반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발칸반도는요. 수백 년 동안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현재 어디냐면요. 그렇죠. 터키. 많이 투르크 읽다 보면 트르키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트르키에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트르키에이고요. 근데 이때 1877년부터 1878년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인 결과 러시아가 승리를 하고요.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은 국력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까지 장악할 능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칸반도에서 지배를 당했던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이 무슨 생각을 해? 기회는 이때다. 지금이야!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독립을 시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발칸반도에 있던 보스니아를 강제 병합시켜버려요. 강제 병합시킵니다. 강제 병합시키고 나서 이를 터뜨린 게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스만 제국이 힘이 약해졌고요. 그 사이를 틈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를 먹었고요. 보스니아에는 누가 많이 살아? 슬라브인이 많이 사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게르만인이 많이 살아요. 게르만인 국가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언제 일어나는 거야? 언제? 1914년 6월 28일 날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보시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가 암살당합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하는 사건이에요. 누가 죽였어? 세르비아계 청년이 암살을 했습니다. 세르비아도 국가입니다. 여기도 슬라브인이 많이 사는, 이 개라는 거는 슬라브 그쪽 출신의 청년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국적은 어디야? 였으면 좋았겠지만 보스니아입니다. 보스니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해야 될 게 뭐야? 왜? 그죠? 왜 죽였대? 여기서는 조금 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1908년에 강제 병합시켰다 했죠? 야, 보스니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오스만 제국의 밑에 계속 살다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끼리 나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게르만족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를 또 점령을 해버렸어요. 기분이 어때? 기분 나쁘지. 그래서 이 세르비아가 먼저 독립을 하고요. 이제 보스니아랑 합쳐가지고 우리도 잘 먹고 잘 하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려는데 보스니아를 낼름 먹어버렸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죠. 강제 합병시켰죠.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본어로 가르치고 일본의 문화를 가르치고 일본인이 되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원래 정통 오리지널 일본인과 우리는 평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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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지. 우리는 뭐야? 그지? 조선인의 후예들이잖아요. 조선인의 후예들이고 어차피 우리는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황태자는 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황제가 될 사람. 황태자가 야 내가 황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이제 연방제로 해가지고 너네나 우리나 차별 편견 없이 똑같이 대등하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차별 안 한다잖아. 똑같이 대해준다잖아. 그렇게 넘어가게 돼버리면 이 세르비아 함께 보스니아와 함께 하고 싶었던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보스니아가 영영 떠나가게 되겠죠. 봐봐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 통치 시기라고 해서 일본인이 우리나라한테 조금 풀어줄 때가 있었어요. 야 너네 말 써. 니네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똑같이 뭐 다 해줄게 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어. 거기에 적응해갖고 점점 일본에 빠져들게 되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게끔 만들려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보스니아가 아예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서 암살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죽었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죽었는데 이제 그 뒷일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청년 잡혀왔어요. 근데 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9살이었어. 얘가 혼자 황태자를 죽였겠어? 뒤에 당연히 배우가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뒤에 배우를 캐고 의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 세르비아에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여기 관련된 단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반대하고 있는 부정적인 단체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처리해. 해산시키고 처벌해. 그리고 열을 줄줄이 하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 우리나라 관리가 우리나라에서 니네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우리나라 관리가 거기 가서 그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에 건 다 들어줘요. 재빠르게 다 해산시키고요. 잡아다가 사형에 가까운 처벌 다 해버립니다. 엄청 강력하게 처벌을 해요. 근데 마지막 내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줘. 이거는 요즘 말로 선을 시게 넘는 거야. 생각해보면 중국이 무슨 일이 터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관련된 물이 터졌는데 중국이 공안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하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해요. 이 세르비아는 아까 어떤 인종이 많이 산다 했어? 슬라브인이 많이 산다 그랬죠? 슬라브인. 그래서 이 슬라브인 동맹국이었던 큰 나라. 너네 내 식구 건드렸냐? 난 참을 수 없어. 아까 제일 큰 나라 있었잖아요. 러시아. 러시아가 우리 식구 건드렸냐? 나도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참전을 하게 되죠. 얘네들을 묶은 거는 범슬라브주의에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도 믿는 구석 없이 전쟁을 벌이진 않았어요. 믿는 구석, 게르만. 우리는 게르만 형제야. 그지? 독일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나 도와줄 거지? 라고 약속을 받아요. 그럼 독일이 오스트리아, 너가 무슨 일을 하든 난 전적으로 너의 편이야. 너의 일에 동의해. 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이자. 전쟁을 이제 선포하자.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요. 저 친구, 삼국 협상의 친구들에게도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왜 묶였어? 삼국 협상으로 묶였죠. 이 친구들은요,
범게르만주의에서 묶였고요. 그다음에 또 참가해야 될 게 있죠. 이 친구 나중에 이제 배신하지만 이탈리아가 또 참전을 하게 되죠. 이거는 왜? 삼국 동맹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도 참전을 하게 돼요.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너네 식구 건드렸냐 하면서 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다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황태자가 여기 가기 전에 이미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요. 이때 강행을 하는데 총 암살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황태자가 가는 길이 그냥 단순 모식도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면 1번이 여기서 2번이 여기서 3번이 여기서 기다렸다고 칩시다. 황태자가 딱 도착해가지고요. 갑니다.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1번이 딱 지나갔을 때 1번은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1번을 통과하고 2번 앞에 갔을 때 이때다 해가 2번이 보자마자 폭탄을 이렇게 탁 차로 던져요. 이 뭔가가 날라오는 것을 본 운전기사가 영혼의 풀악셀을 팍 박습니다. 악셀을 밟아요. 세게 악셀을 밟으니까 차가 훅 튀어나갔겠죠. 그래서 폭탄을 피하고 뒤에 있는 차가 맞고 전부 터지면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요. 그렇게 빠르게 시청으로 도착해가지고 일정을 소화합니다. 여러분들이 황태자라고 하면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도망치거나 뭔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겠죠. 안전한 곳에서 도망가거나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일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아까 폭탄 터져가지고 많이 다치지 않았냐, 내가 그 사람들 병문안을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위해서 차를 탑니다. 차를 타는데 이 운전기사에게 이 병원으로 가자는 게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원래 가던 길로 원래 일정이 있었던 박물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갔더니 이 3번 입장에서는 야, 우리 테러 실패했어. 우리는 실패했어. 하면서 카페 앞에 있는데 갑자기 황태자가 탄 차가 내 앞에 딱 나타났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래? 그렇지. 총을 딱 꺼내가지고 황태자를 팍팍 쏘고 황태자 옆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랑 황태자가 맞게 되는데 원래 목적은 누구였냐면 황태자와 이 도슨이야 총독이 목적이었어. 근데 황태자가 그때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죽었단 말이야. 왜 죽었냐면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총이 목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죽었고요. 아내는 배에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황태자 부부가 전부 다 거기서 죽게 되고 그 암살범은 자살하려고 청산가를 딱 먹으려는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들, 경호원한테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끌려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188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총에 맞는 장면 그림이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은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점으로 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과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14년 6월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라예보 사건 밑줄 긋고 별표 딱 쳐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삼국 동맹, 삼국 협상 여러 나라들이 잇따라 전쟁에 뛰어들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됐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요. 1차 세계대전에 터지기 전에 이 시대적 배경, 이 배경은 제국주의가 되면서 이제 식민지 확보를 열심히 했었다. 근데 식민지 확보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서로 견제가 들어가겠죠. 견제가 돼요. 그 와중에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터졌고요. 사라예보 사건에 의해서 민족주의, 또 삼국동맹, 삼국협상 이 나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써놓은 게 오스트리아 독립이 아니라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이라는 거 아시겠죠? 로부터. 그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끝!